안녕, 야오예요. 오늘은 독일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는 이런 데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막 케이팝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보기 시작하면서 시즌 1도 되게 그나마 좀 이렇게 열심히 챙겨본 편이었는데 시즌 2는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보고 나서 아 나도 춤을 춰야겠다라는 그 갑자기 이상한 뽕을 맞아가지고 저는 살면서 춤을 춰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마침 이번에 우니슈포트에서 케이팝 댄스 케이팝 춤추는 강좌 코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약간 좀 헷가닥 해가지고 가고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남친이랑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애 한 명이랑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 코스 선생님이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한국어 강좌도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독일 속에서도 독일인 중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그리고 뭐 이렇게 케이팝이라든가 유명한 그 아이돌들은 그 아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빅뱅 정도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대세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약간 마이너한 위치로 자리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대중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 아직 뭐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인기를 끌지도 않고 있지만, 하지만 점점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비정상회담이 히트를 쳤을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긍정적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막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은 거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던 나라인데 그리고 아주 옛날 그 몇백 년 전에는요. 이게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중국에 종속된 나라로서 인식이 됐지. 중국에 이제 사대를 하고 하니까 이게 중국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이나 이제 못 사는 나라 도와줘야 할 나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에서 지내다 보면은 애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문화를 왜 좋아할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은 버블 시기가 진짜 버블 시기를 너무너무 잘 나갔고 그때 진짜 일본인들이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정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정말 돈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문화 산업들도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작품들을 지금 보면요. 지금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진짜 진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라는 거는 일종의 어느 정도 자본이 받침이 되어야지 그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도 이렇게 기독교나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쇼카 대왕이 지배했던 그 인도의 그 찬란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의 무식이 탄로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찬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막 이런 데서 엄청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파워를 등에 업고 종교가 정말 세계로 전파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떤 문화나 종교도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문화를 그 나라 밖으로 전파를 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일본은 그 자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그 자본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므로 여기 애들이 일본 문화를 한국 문화보다 훨씬 더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좀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매님들이 그 뭐 힙합 같은 것도 번역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케이팝 댄스 가가지고 시스타의 쉐킷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우니슈포트에서 그 강좌가 무료로 열리는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돈을 받고 열리는 강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케이팝이 처음으로 열린 강좌인데 이거는 유료 강좌였는데도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됐어요. 가보니까 이제 중국에 한 명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독일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시스타의 새킷을 배우고 있는데 아 근데 시스타 노래 되게 높더라고요. 몰랐는데 저 혼자 이제 다들 춤만 추는데 저 혼자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부적인 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거는 약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부와 권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한국 문화가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지 절대로 다른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비정상회담이 가장 인기를 끌었을 때가 끌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저렇게 한국어를 잘한다고가 포인트였잖아요.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집중을 받지 못했고 약간 소외된 나라였고 쭈그리한 나라였고 막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게 약간 반신반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박지성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화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세계 무대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런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다들 아니까. 근데 지금은 유치한 질문이긴 하죠.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마치 이게 뭔가를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남들도 잘했대. 그래가지고 나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그러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점점 세계로 뻗어 나갈 거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통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제시대도 거치고 이제 전쟁도 거치고 특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취미로 활을 쏘러 다녔는데 우리나라 조상님들이요 활 쏘는 걸 진짜 좋아했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만 국궁장이 뭐 300개인가 있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진짜 국궁장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7개인가 남아있다 그랬나? 모르겠는데. 남산에 가면요 잘 숨어 있어요. 무슨 정이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내 활로 못 쏴봐가지고 못 쏴봐서 기억이 안 나나. 활을 샀는데 활을 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쏴보지를 못했어요 바깥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뭐 케이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케이팝도 굉장히 약간 우리나라식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열정페이와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생긴 문화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하면은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나태한 거고 게으른 거고 그래서 이제 막 바둑 두는 사람은 학교 자퇴하고 바둑만 두고 이제 연습생들은 학교 안 나가고 연습하고 약간 이런 그 뭔가 알 수 없는 문화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자본력하고 맞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런 점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희생당하는 연습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정말 빡세게 구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그런 게 과연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약간의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장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잡아가지고 굴리는 거고 약간 프로듀스 101도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요 며칠 난리가 좀 났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골자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더 걱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10대 애들이 많으니까 10대 애들은 뭐 불공정 계약이나 이런 거를 당하게 되더라도 뭘 알겠습니까? 물론 뭐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점들이 이제 내가 불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게 사실이죠. 아이와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무슨 뭐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막 3일째 잠 한숨도 못 자고 막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근데 걔네들 평균 연령이 18세였거든요. 18살 애들을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그렇게 돌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이제 팔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또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할까?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열정이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희생당하는 그런 그 열정이라는 이 미명하에 희생당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려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애들 막 모아놓고 진짜 밤새서 막 연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좋게 좋게 포장을 하고 근데 저는 뭐 굳이 살아야 되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살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되 그냥 좀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게으르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게으르게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농사를 짓고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하니까 부지런함이 미덕이 되고 덕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프로듀스 101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정말 정말 세상에는 회사가 많고 정말 연습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연습생이 100만인 시대라더니 정말 그게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연습생이 많구나. 정말 들어보지 못한 회사가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뜯어보면 매력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장을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문화 산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편집으로 말도 안 되는 편집으로 이렇게 사람 여럿을 묻으려고 작정을 하던데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엠넷. 음. 그 2화에서 어떤 연습생은 저기 뭐야 래퍼인데 노래로 평가받는 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잘라버리고 이제 래퍼인데 노래 시키는 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연습생은 3화에서 다른 연습생은 이렇게 화면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화기애애하게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남의 공 가르치는 독재자처럼 그려놓고 편집해가지고 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애들 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프로듀스 101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약간 현실과 동떨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과 그 아이들의 열정과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남는 거는요. 정말 사는 거 더럽다. 정말 권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말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말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능이? 예능이 너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너무 잘 보여줘. 예능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팝 댄스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어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야우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배웠냐? 오늘은 мя우 씨는 뭘 하고 있어요? 공부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음, 굉장히 진도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얼마나 가르쳐가지고 프리토킹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재밌고. 그래서 나름 화기애애하게 나름 잘 풀려 나가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들 좀 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막 나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상한 얘기 한다고 약간 이런 날이 언젠가 오기를 음, 기다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벌써 수요일이네요. 제가 프로듀스 101에 빠져가지고 좀 약간 인생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논문을 다시 써야겠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새 약간 현타가 와요, 모든 것에. 현타가 와요. 현타가 왜 오냐면, 현타가 왜 오냐면요. 그냥 말 때문에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처럼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요새 약간, 이렇게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 어떻게 보면 무대 욕심이고, 약간 그 노래하는 사람이나 춤추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무대 욕심이고, 약간 주목받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영어나 뭐 독일어로 강연이나 아니면은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예쁘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는 만큼. 한국어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억양 같은 것도 어떤 억양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거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뭐 크게 무리 없으면은 뭐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졸업 후에 근데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석사 4학기 차 논문을 안 쓰고 있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게 된다면 혹은 제가 케이팝 모시기를 한국을 다 마스터를 한다면 아니야. 근데 나 춤 너무 못 춰. 춤을 너무 못 춥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동작 기억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근데 동작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듀스 101 보니까 진짜 춤 잘 추는 애들은 진짜 막 그 태가 다르고 이렇게 막 진짜 전신이 막 표정 연기 쩔고 이러는데 나는 안 돼 그게. 그래도 표정은 나름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독일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요. 너무 길군. 어쨌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뿅뿅.